네, 엘리나의 블루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 명작 김하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못된 마음도 나고 착한 마음도 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나고 아량과 선행을 베푸는 마음도 나이고. 그래도 뭐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그렇게 누군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칭찬받아본 게 언젠지 기억이 정확히 나시나요? 네. 저만 칭찬을 못 받고 사나요? 아니면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눈빛 세례 이거 받아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허그 최근에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난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저는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기왕에 태어났는데 칭찬 한번 못 받아보고 허그도 한번 못 당해보고 또 그렇게 살긴 너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 신문지 가져오는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문지 저희 집에 있는 신문지 몽땅 다 가져가서 정말 칭찬 엄청 폭풍 칭찬 담임 선생님한테 받았던 기억 말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칭찬을 받아본 게 군대 갈 때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도 이게 허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왜 태어난지는 몰라도 태어났으면 칭찬도 받고 허그도 받고 뭐 해주기도 하고 정을 나누고 그게 좋겠죠. 자, 바람이 찹니다. 참 올해 우린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필리핀 가수예요. 프레디 아길라 아낙.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웬디 우드 교수의 저서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통과 맞서고 또 이렇게 치열하게 막 전투처럼 살고 있습니다. 살 빼기 위해서 뭐 끼니를 굶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뭐 밤을 새 공부하고 또 아침 미라클 모닝이 또 유행이었죠. 새벽에 또 달리기를 위해서 뭐 졸린 눈을 부비면서 막 억지로 일어나고 뭐 저 역시 늦은 시간까지 뭐 공부하고 책 읽고 방송 원고 작성하고 뭐 늦게 아무리 자더라도 아침에 일찍 운동 가기 위해서 막 의지를 불태우고는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반복적으로 버티는 삶을 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절하게 힘겹게 사는 게 최소한의 방법일까요? 30년 동안 인간 행동의 그 원리를 연구한 저자 오늘 웬디 우드 교수는요, 금세 고갈되어 사라지는 의지력 대신에 주변 상황의 조건을 살짝 바꿔서 저절로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 과학의 힘을 빌리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엔 참 인상적인 문구가 나와요. 의지는 고갈된다. 하지만 습관은 점점 굳건해진다. 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무언가를 다짐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우리 의지력 부족이야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실망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무너졌다 일어섰다 이런 방법들을 반복을 합니다. 이 책 헤빗에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서 습관 형성의 원리 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저자가 답하고자 한 질문은 바로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가입니다. 저자는 이 세계 습관 과학 분야에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이고 또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작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던 책 그릿이라는 책의 저자였죠. 또 올해 했었죠. 기브 앤 테이크 저자 애덤 그랜트 이런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는 심리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넛지라는 책을 저술한 선스타인 저자는 이 웬드 우드, 이 오늘의 저자의 연구를 두고 누구나 원하는 삶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넛지 기억나시나요? 아이들 비만을 막는 단순한 선택. 그 자판기에서 칼로리 높은 과자를 가장 밑에 배치하고 당이 덜 들어가는 음료나 과자를 이 눈높이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비만도를 줄일 수가 있었다 그래요, 학교에서.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의 도로 경계 표시를 간격을 좁게 함으로써 또 서행을 유도해서 사고율을 낮춘 그런 거를 이제 바로 넛지 효과라고 했는데, 이 책의 어떤 그 핵심적인 포인트랑 조금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예전 그 명작에서 다뤘던 저자가 등장을 하면 참 반가워요. 참 아는 사람 같고 말이죠. 이렇게 헤빗은 노력과 투지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거꾸로 상황에 집중해 애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습관 설계 법칙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One Day Soon, The Talbot Brothers가 부릅니다. 과제를 앞둔 두 그룹의 대학생 무리가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과제 수행에 임했고, 다른 그룹은 본격적인 과제 수행 전에 일단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공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이 두 그룹의 성적을 확인했는데요. 사전에 그 환경과 상황을 통제한 그룹이 오로지 의지력에만 의존한 그룹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해요. 단지 그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꼭 필요할 때만 쓰고요. 또 집이 아닌 그 도서관에서 공부한 게 전부인데, 의지력만을 기댔던 아주 독한 마음으로 했던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앞질렀다고 해요. 실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적게 노력하고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습관을 방해하는 마찰력을 제거한 뒤에 애쓰거나 투쟁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쭉 이어갔다고 합니다. 마찰력의 정의는요, 이 책에서는 마찰력이 참 자주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저자는 마찰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그걸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평생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상황의 힘을 연구한 저자는요, 일상의 아주 작은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금세 좌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목표와 동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입증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침 달리기라는 과제를 부여한 뒤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달리기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도 달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해 왔어요. 근데 앞에 그룹은 운동장이나 공원 이렇게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 한 번도 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체중 감량, 몸매 관리 이런 자기의 목적에만 집착했다 그래요. 달리기 습관이 형성되려면 나에게 친숙한 장소, 또 가까운 곳도 중요하겠죠. 거리도, 또 옷도 있어야겠고 신발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상황을 조성한 후에 그 시간에 무조건 집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또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오래 살을 뺄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런 단지 목적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습관을 형성한 사람과 의지력에만 의존한 사람과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Baby It's Cold Outside라는 곡이에요. 마이클 버블, 그 다음에 이디나 멘젤이 함께 부릅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간 내린 커피보다 금방 식는다. 네, 무슨 카피라이터가 쓴 광고용 글 같지요? 근데 네, 저자가 쓴 글입니다. 멋있네요. 지난주에 오프닝 보온병 커피가 식었다고 보온병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저 다시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채워 넣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억력이 좋네요. 당신의 의지력은 간 내린 커피보다 금방 식는다. 꼭 기억하고 싶네요, 이 말은. 어쩌면 이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자는 심리학 교수답게 이게 팀이 있어요. 교수들은 뭐 조교, 뭐 이런 학생, 뭐 석사과정 이런 한 팀이 있죠. 웬디 교수의 연구팀은 학계 최초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무려 43%가 습관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의식의 힘으로 작동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런 행동들,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 이렇게 삶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 거대한 물길을 조금 더 이로운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충동에 휘둘려서 계획하고 무너지고 의지력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이런 무기력함을 반복했던 지난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지난 30년간 저자가 만난 애쓰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떤 목표에 또 결심, 의지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습관이 질주할 수 있는 토양을 닦아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배치되고 환경이 조성되면 의지력과 노력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요. 멋지고 우아하게 그 습관이 삶에 녹아들고 아예 태초의 유혹과 충동이 없었던 것처럼 투정하지 않고 목표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 저자는 온갖 자기계발, 미신적인 그리고 정신력으로 극복하라, 죽기 살기로 해라, 이런 동기부여 전문가들의 비상식적인 조언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나는 의지력이 박약한 무능력쟁이야, 이런 자책을 했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또 이를 근거로 해서 말이죠, 무의식에 잠재된 43%였죠 아까? 그 힘을 온전히 끌어내는 습관 설계 법칙을 단계별로 설명하는데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습관을 설계하는 방법, 또 습관을 설계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된 힘을 오로지 이끌어내는 습관 설계 법칙을 단계별로 저자가 나열을 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중심으로 늘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두 번째, 좋은 습관을 방해하는 마찰력을 제거하고, 마찰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행동과 계획과 실천을 방해하는 조건이나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내고, 넷째,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되도록 설계하고, 끝으로 다섯 번째,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걸 반복하라. 습관 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녹초가 될 때까지 자기를 밀어붙이지 않고도 이 좋은 행동을 100년 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100년 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기를 쓰기, 점심시간 30분간 산책,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읽기, 아침에 혹은 저녁에 명상하기,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고 싶었던 일들을 습관으로서, 자동으로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자동으로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운동을 가고, 또 저녁에는 막 7시 이후에 금식, 아예 그냥 먹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나는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죽을 만큼 노력해서 강력한 의지력으로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이제 상황을 재배치해서 일상에 뿌리 내리도록 유도한 습관 설계 법칙의 사례들인데,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 7시 이후에 안 먹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무리 굳은 다짐을 해도요, 또 아무리 굳은 의지력이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지력은 이 커피처럼 처음에는 뜨겁지만, 입천장이 될 것처럼 뜨겁지만 뭐 10분 20분만 지나면 식어버리죠. 우리 의지가 약해서 정신력이 해이해서 구제불능의 우유부단이래서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 이렇게 참 따뜻한 위로가 있나요? 이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매번 계획 세우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발휘하지만 매번 고배를 마시고 실패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렇게 의지력을 질책하고 무너지고 그런 행동 많이 했는데, 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당신은 아직 이 행동의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따뜻하네요. 안아주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지, 그 습관이 오로지 우리께 된다면 우리는 불같은 열정과 의지력 없이도 뭐 밥 먹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줍니다. 올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자, 습관 형성의 방법과 사례,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l yours, Velveteen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습관이 늘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습관 형성에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 중독, 스트레스 이런 키워드로 분석한 3부에서 저자는 현대인의 식사량이 20년 동안 2배 넘게 폭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우리 자제력과 의지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를 말하는데요. 1950년 이후에 감자튀김은 3배, 햄버거는 4배, 탄산은요 6배 이상 소비 양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우죠. 아까 말씀드린 43%의 잠재된 무의식의 힘입니다. 다국적 식품 기업은 이 시간에도 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그런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이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끌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계속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등장합니다. 또 마트 계산대 위에는 어때요? 막 껌, 사탕, 초콜릿이 쫙 있죠. 그래갖고 이제 김치랑 라면만 사서 들어가야지 하고 김치랑 라면을 딱 샀는데 그 거기를 통과를 못하고 초콜릿, 사탕, 껌을 막 고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적도, 헬스장 가는 길 주변에 돼지갈비집 냄새 엄청나죠. 치킨 냄새랑 갈비 냄새는 이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아주 흔들리죠. 아주 갈수록 영악해지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의식의 힘과 상황의 힘을 방치한 채로는 삶은 제멋대로 흘러갈 겁니다. 하루하루 노력과 의지만으로 버티는 삶은 너무나 또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런 만성 노력 중독자들에게는 다이어트, 저축, 운동, 금연, 공부,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연속이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커지고 인내심과 자제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욕망을 거스르고 힘겹게 살아갈 건가요? 책에는 그 저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얼마를 모으자, 어떻게 쓰고 남은 걸 넣자, 이런 게 아니라 저축은 가장 쉽게 저축하는 방법은 자동이체라 그래요.
그냥 내가 버는 돈에서 자동적으로 얼마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요, 처음에는 이제 힘들죠. 막 예를 들어서 1,000불이 빠져나간다. 그럼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빠져나가는 1,000불이 당연시 되는 거죠. 돈 모으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이체이며,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영화관에서 팝콘 실험 사례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에게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 영화를 보는 그 관객들에게 일부러 눅눅한 팝콘을 더 많은 양을 1.5배의 양을 더 많이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그 관객들에게. 그랬는데 그 관객들이 그 1.5배에 달하는 크기의 팝콘, 눅눅한, 심지어 그걸 다 먹었다 그래요. 다 먹고 컴플레인 했다 그럽니다. 아, 근데 팝콘이 너무 눅눅해요. 막 이렇게. 결국은 다 먹고. 그렇게 인간은 자기 주어진 그 환경을 그대로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해요. 이 다이어트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밥 공기를 적게 하라. 네. 그래서 밥 공기 자체가 작으면 밥을 조금밖에 못 뜨고, 사실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뭐 크게 배고파 죽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밥 공기가 크면 클수록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더 많은 반찬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찌개와 국이 필요하고요. 또 햇반 같은 경우도 양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근데 일반 밥 공기에다 넣으면 아마 한 공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햇반도요, 아무리 대식 가던 뭐 어떤 사람도 그냥 그 햇반 하나를 돌려서 먹는 모습을 많이 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햇반 그냥 하나 먹는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뭐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어떤 상황을 바꾸는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이다. 네, 이렇게 저자의 말처럼 내면의 충동,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은 아주 환경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는 거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스마트폰, TV, 유튜브 이런 중독적인 매체에서 굴복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끌려다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맨날 보는데 이것만 봐야지 하는데 계속 또 보고, 왜냐면 다음 이 알고리즘에 더 저는 주로 이제 고양이, 강아지 많이 보는데, 고양이랑 강아지를 많이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서 고양이 따로 강아지 따로 이렇게 봤다가 고양이랑 강아지 같이 사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음 넥스트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이게 한 화면에 같이 나오니까 이거 뭐 끝판왕이죠. 뭐 너무 또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나요? 이 고양이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털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귀엽긴 귀엽죠.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 계속 보게 됩니다. 또 뭐 하루하루 아주 고통스럽게 금욕을 합니다. 7시 위에 먹으면 안 돼. 막 이러고,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치킨을 시키면 왜 나 지금 다이어트하는데 치킨 시키냐고 그러고 문을 꽝 닫고 막 방에 들어갔다가 슬쩍 나와서 다리 하나만 먹어볼까? 막 이렇게 또 밤만 되면 충동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폭음을 하고 폭식을 하고 후회를 하고 또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버티고 견디고 투쟁하고 정신력과의 싸움, 의지력과의 싸움, 이게 아니라 손쉽고 우아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과학적인 습관을 설계하는 법칙,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King's Had to Be You 함께 듣겠습니다. 의지력이 그렇게 약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뭐 이렇게 인내와 끈기 부족을 나무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은 적 있나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의지력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정말 바보 같고 뭐 우유부단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자책하고 막 무기력이 빠지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자는 원래 의지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모두 의지력이 대단히 나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 의지력 부족이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의지력이 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인간 내면의 충동적인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행동과 결과는 강한 의지력과 실천력으로 이뤄내는 성과가 아닌 바로 반복적인 루틴과 그에 따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수업이 딱 시작되면 딱 집중을 그렇게 해요. 수업 끝나고 딱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책가방을 열어서 오늘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고 내일 준비를 합니다. 수업을.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놀거나 뭐 TV 보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요. 또 집에 가면 책가방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나가죠. 이렇게 뭐랄까요, 중위권 학생들이 뭐 의지를 다지고 참고서를 사고 책가방을 사고 막 다 합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수업 끝나면은 가방을 집어던지고 놀러 나갑니다. 습관이죠.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시 의지를 불태우고 벼락치기를 하고. 이런 반복적인 습관, 루틴이 형성된 학생은요, 아무 고민 없이 성적이 나오고, 이 루틴과 습관이 없는 학생은 정말 진짜 피나는 노력과 의지력으로 간신히 쫓아가야 아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성적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의 차이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은 성적으로 직결됩니다. 학창 시절에 많이 보았던 장면이죠. 모든 걸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 습관의 형성,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 6시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 끝곡으로 들을 노래는요, Midnight Lover, Soup and Ben이 부르는 곡 함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웬디 우드 교수의 저서 Habit입니다.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야, 너 죽을 만큼 노력해봤어? 목숨 걸고 해봤냐고. 잠도 줄이고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봤냐고. 요즘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동기부여, 뭐 자기개발 이런 거 클릭하면요, 이런 영상이 나와요. 막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끔 의지박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 의식적 자아를 닥달하는 그런 주문들. 근데 저자가 말하기를 의지는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간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중단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면서 인내심의 바닥까지 그냥 긁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번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데 늘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뭘만 먹으려고 하지만 저녁 7시부터 식욕이 돕니다. 그 시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루의 음식은. 뭐 TV만 틀면 게다가 뭐 치즈가 아주 쭉 늘어지는 피자 광고, 또 막상 주면 잘 먹지도 않는데 이 감자튀김은 TV 광고로 나오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탱탱하고요. 또 햄버거를 숯불에 구워요. 이렇게 요즘 광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담배 광고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음식 광고를 좀 중단해야 돼요. 아주 참 식욕이 당깁니다.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들은 의지력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늘 상처 뿌린 자아로 낮아진 자존감으로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저자는 이런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는데
인간 행동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은 복잡한 절차에 의해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식적 자아는 이런 단순한 의지력과 정신력에 기대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력이라는 게 참 그렇죠. 야, 정신력으로 버텨. 이 정신력으로 언제까지 버팁니까? 네, 화내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그 의식적 자아를 압도하는 거는 비의식적인 자아. 책에서 말하는 습관 루틴, 그게 비의식적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예.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김유신이 매일 이렇게 그 술집을 다니다가 이제 술 안 먹겠다 이제 각오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술집 앞에 말이 이렇게 자기를 태우고 갔었다는, 그래서 내려서 말의 모가지를 베어서 죽였다고. 그 얘기 듣고 저는 어릴 때도, 아니 말이 무슨 죄야 왜 말을 죽여.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왜 말을 죽입니까? 네. 얼마나 갔으면은 습관 형성이 된 거죠. 그 주막으로 가는 습관이 형성됐으면 이제 그 주막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습관을 들여야겠죠. 뭐 그쪽을 지나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일을 만들지 않는다던가, 그쪽 근처로.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말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으면 담배를 피는 분도 계시고요. 삼겹살엔 소주지, 회에는 소주야. 아니, 치맥이라고 그러죠.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 네, 이런 조건 반사적인 비의식적 자아가 늘 우리의 의식적 자아를 압도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의식적 자아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수하기, 입 닦기, 옷 입기, 출근하기, 뭐 강력한 의지로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습관들이죠. 비의식적 자아로. 그래서 우리는 습관 따라 행동하는 걸 깨닫지 못할 뿐, 우리의 하루는 비의식적 자아가 많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의식적 자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과대평가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의식은 비의식적 자아에 의한 행위를 가로챕니다. 이 그릇된 신념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의지력과 정신력을 강조하느라고 그게 고갈되죠. 의지력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인터뷰가 생각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늘 같은 양복, 같은 와이셔츠 입는 걸로 유명했죠. 이유가 비의식적 자아인 습관, 이것으로 루틴을 형성해서 다른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의식적 자아가 일상의 대부분 좋은 습관을 통제하고, 뭐 막상 우리는 험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자아, 뭐 신념, 정신력, 이런 걸로 싸우다 지고 나면은 우리는 바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이거 꼭 해야 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헬스장 꼭 가야 되나? 어학원 뭐 영어 굳이 배워야 되나? 이런 의식은 지속성에 취약합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한두 번 뭐 하거나, 뭐 번지 점프를 한번 뛰거나, 이런 거는 내 각오, 의지 이걸로 에라 모르겠다 가능하지만, 단기 속성은 가능하지만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는 뭐 수능, 뭐 고시, 뭐 자격시험, 뭐 건강한 몸 만들기, 이런 장기간 프로젝트에는 의지력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습관 만들기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의식적 자아인 습관을 길들이는 게 장기전에 가장 성공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앤 머레이가 부르는 곡입니다. You Needed Me. 의지력 실험으로 스트레스를 버텨내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고 저자는 조언을 합니다. 의지력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지 이 책은 참 많은 사례를 제시하는데, 일상을 노력이 필요 없는 정신의 자동 활동 영역에 더 많이 넘겨줄수록 의식은 원래 처리해야 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 네.
저자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매일같이 옷을 똑같은 걸 입고 그렇게 어떤 의식이 자동 활동 영역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많을수록 마음이 원래 처리해야 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그 사례인 것 같아요. 분석하지 않고 외부 자극에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은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침 출근이나 등교나 샤워나 이런 것처럼요. 이 책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게 힘들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 그 습관을 만드는 연습일 겁니다. 이 습관은 쾌락의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요. 행동이나 그 재미, 그 행동 자체의 또 기분 좋음, 황홀감, 이런 뇌가 인식할 수 있는 보상, 물론 이게 아주 나쁜 의도로 된다면 마약이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보상을 기억한 뇌는 다음번에도 그 의식에 도움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요. 습관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보상이 멈춰도 계속 이전에 받았던 보상이 있는 것처럼 몸이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습관 형성의 기본 조건은 이렇게 간단하다고 해요. 습관이란 이거 아주 좋은 말인데요. 습관이란 거부감이 최소화된 익숙한 생활 패턴. 네, 아주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 익숙함에 작은 균열만 있어도 의식적인 자아가 개입을 합니다. 의식이 끼어드는 순간 습관 형성은 실패하는데, 익숙함을 만들어낸 시간, 장소, 도구, 사람, 행동, 이런 일관된 상황 신호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때 습관이라는 게 발동이 되는데요. 어떤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맛본 뇌는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목표로 한 행동과 짜릿한 보상을 연결하기만 하면 일단 습관의 최초 시작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냉장고 문만 열면 보이는 맥주를 치우고, 식탁 위에 언제나 놓여있는 초콜릿과 과자를 치우고, 침대방에 있는 TV를 치우는 것만으로 커다란 효과를 봅니다. 강력한 의지로 절대 나는 이제 단 걸 안 먹을 거야, 나 절대 잠자기 전에 TV 이렇게까지 안 볼 거야, 이런 것보다 침대방에 TV를 치워야죠. 네. 그리고 테이블에 단 초콜릿 대신에 이제 신선한 야채, 과일을 이제 내두는 거죠.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도 있겠죠. 또 습관의 수정도 필요할 테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쁜 습관이 반복돼서 나를 갉아먹는다면 그거 역시 또 다른 좋은 습관의 힘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그에 대한 이야기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루이가 부르는 곡 Goodnight and Goodbye 듣고 돌아올게요. 사람의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인간의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바람직한 습관 형성에 관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습관은 누군가에겐 바람직한 생활을 이끄는 게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습관의 형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이미 형성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행동 가운데 무엇이 습관이고 아닌지 따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이 부제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을 바람직한 습관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자는 이 어떤 1부, 2부, 3부 중에 특히 이제 그 1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5개 항목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습관이 일상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요. 새해가 되면은요, 매년 대부분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목표는 어느새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표가 뭐였더라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지만으로는 애초에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비의식적 자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만드는 것을 좌절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도 습관이 되는 것이죠. 어느새 의지를 이기고 그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지가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습관 형성의 어떤 도구들을 일상 곳곳에 배치를 하는 거죠. 매일 책을 조금이라도 읽고 싶다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걸 의지력에게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반복 습관, 그러니까 비의식적 영역에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탁에 책과 메모지, 볼펜, 연필을 두어서 항상 밥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잠깐 읽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늘 마음만 있고 전화를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식탁이나 침실 이런 데에 부모님의 전화번호나 주소 아니면 사진 이런 거 이렇게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곳에 이제 단 초콜릿을 두는 것보다 어떤 신선한 과일을 두는 게 더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5개의 항목, 어떤 습관이 일상에 뿌리내는 5개 항목,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배치하고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두고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고 행동과 보상을 활용하고 습관이라는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라. 이게 5단계 습관을 만드는 이었죠.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해리 넬슨이 부르는 곡입니다. 명곡이죠. Without You. 함께 듣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걸음수 체크하는 그 만보기 앱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죠. 저 안드로이드 쓰는데 갤럭시.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이렇게 또 어제 얼마나 걸었지 이런 살펴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거라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힘겹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가 더 빈번하죠. 그러면 나 이렇게 의지력이 없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집니다. 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시작은 시작이고 의지력이 없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의지력만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힘든 길을 가지 마라. 그러면 의지력이 없다면 무엇으로 목표를 이룰까요? 저자는 습관의 힘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나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마음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 힘든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거야. 내 의지력으로 압도하겠어. 근데 결국 싸우면은 맥도 못 추고 정신력이 늘 이 전투에 참가했는데 지고 맙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큰 교훈이 그런 것 같아요. 나약한 정신력, 의지력 부족 이런 고통 겪지 말고 충분히 그동안 겪었으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의지력 말고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은 바로 반복적인 행동 패턴, 우리 습관입니다. 습관은 시끄럽고 소모적이며 심지어 전투적인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의 방식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개인의 습관으로 인한 변화도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회적인 습관이 형성됨으로써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나옵니다. 제가 이사 온 곳은 동네 헬스장이 있는 곳이었고 예전에는 그 헬스장이 아주 먼 동네였는데 제가 물론 김종국처럼 운동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운동 중독처럼 그런 루틴이 있다면 멀고 가까운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 안 하면 죽겠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운동을 그 헬스장 안 갔는데 이제 이 짐이랑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니까 거의 매일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서 이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료의 판매량이 줄었고, 또 이 습관의 사회화가 비만과 당뇨 발병률을 낮추었고 쓰레기 매립량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매 순간 고민하고 의지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습관으로 나의 어떤 행동 패턴이 자리 잡으면 분명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심리학으로 또 실험 데이터, 사례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의지력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꾸어 보자. 이게 이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엘튼 존이 부르는 곡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함께 듣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웬디 우드 교수의 저서 Habit입니다. 본문 내용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습관이 언제, 어떻게,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법칙을 알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목표에 상응하는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는 더 이상 의지력에 기댈 필요가 없다. 일상의 함정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이해시키는 것, 내가 이 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이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굳이 입술을 깨물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시간,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한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한번 시작하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날마다 작은 성공을 쟁취한다. 그들은 투쟁하지 않는다. 2017년 3월에 한 데이터 분석 업체가 750만 대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헬스장 얼마나 멀리 다니는지를 분석했는데 약 6km 떨어진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회 이상 방문했다. 이와는 반대로 약 8.2km 떨어진 장소에서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의 방문 횟수는 월 1회에 그쳤다. 겨우 2km 남짓 차이가 5배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상황과 마찰은 습관이 형성되는 길을 닦고 신호는 엔진에 시동을 건다. 그리고 보상은 습관이라는 전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연료를 공급한다. 최초의 노력에 대한 사소한 보상조차 없다면 우리의 습관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오로지 반복만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본인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의식에 매여있는 당신의 인생 일부를 반복으로 만들어진 습관에 맡긴 뒤에 그렇게 얻은 여유를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입해야 된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건 당신의 몫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반복,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좋은 습관이라는 늑대와 나쁜 습관이라는 늑대가 살고 있는데 어떤 습관에 더 자주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한번 먹이를 맛보기 시작한 내면의 나쁜 습관은 인생의 다양한 충동에 반응해 점점 몸짓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다 어떤 상황에 이르면 정신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산만해지면서 이 나쁜 습관이라는 늑대가 마음을 비집고 불쑥 들어온다. 그때는 아무도 이 늑대를 막을 수가 없다. 인간의 충동적 본성은 인내심이나 자제력만으로 다스리기 불가능하다. 오직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의 힘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 찬란한 풍경과 평화로운 정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오직 버티면서 정신력을 수시로 꺼내면서만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단단해지고
선악이 움켜질 수 있는 무언가가 축적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본인을 몰아붙이며 내면의 무언가를 고갈하고 탕진하는 삶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꿈꾸던 삶과 실제 삶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는 대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설계함으로써 삶을 견고하게 다지는 자신만의 습관 시스템을 창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저자가 습관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질문은 변화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왜 적을까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실행을 위해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 않고 의지력보다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인간의 행동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저자는 답을 합니다. 그 답이 지속을 힘들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의지력은 금방 무장 해제된다. 의지력은 지속이 힘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고, 습관은 지속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샤워하고 이 닦고 옷 입고 이런 거는 비의식적 자아가 개입해서 아무 생각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만큼이나 한번 자리 잡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면서 전화를 받는 것들, 비의식적 자아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가 운전대는 저절로 돌아가고 있죠. 습관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인생을 구원하는 습관도 파멸시키는 습관도 모두 우리의 선택이다. 평소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좋은 습관을 각인시킨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습관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거나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한다. 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저자는 발견한 게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집중해야 된다. 나는 1등을 할 거야 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에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는 상황,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장소에서 아예 흡연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엄청나게 흡연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니까 흡연율이 줄었는데,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문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바꾸니까 흡연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장소에 그 전봇대 앞에 화분을 갖다 놓고 꽃을 심었는데 쓰레기가 무단 투기가 멈춰졌다라는 사례도 나오고요. 또 노상방뇨하는 그 담벼락에 또 벽화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이런 걸 했더니 노상방뇨가 또 사라졌다 그러고요. 이렇게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자동화된 무의식이 만드는 습관 설계의 5가지 법칙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어떻게 일상에 뿌리내리는가? 자동화된 무의식이 만드는 습관 설계의 법칙 5단계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 2단계,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그러니까 방해 요소죠.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매우 높여라. 3단계, 행동과 반응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와 커넥션을 찾아라. 4단계,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게 바로바로 즉시 보상하라. 5단계, 마법의 아름다운 습관이 장착되고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반복하라.
네, 습관 설계의 법칙 5가지였습니다.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네, 또 이런 말도 있죠. 좋은 습관 하나가 10선생님 안 부럽다. 네, 습관의 힘, 아니 좋은 습관의 힘을 깨닫고 습관이 일하게 하는, 자동으로 비의식적 자아가 일하게 하는 이 시스템, 성공으로 향하는 루틴을 무의식의 자아가 당연한 듯이 해내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딘이 부르는 노래 Where an Old Glory Wave On, 함께.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 있는 곳,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웬디 우드 교수의 저서 헤빗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끝곡으로는요, Saddleback Worship, Songs of Strength.